저는 뉴스킨 사업자 강선경입니다. 예, 영양제, 오늘 제가 강의할 주제는 영양제 왜 먹어야 할까요? 입니다. 지금 저는 워낙 뉴스킨 사업을 하다 보니까 파마넥스를 진짜 열심히 착실하게 먹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좋아지네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되게 기쁜 소식이 하나 있어서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할게요. 이게 지난주에 제가 양자 측정한 건데요. 제 나이 50대 중반인데 좀 심하지 않습니까? 이게 초록색으로 가운데로 꽂히는 게 다 정상이에요. 저작 아니야? 가운데 센터에 있다는 거. 네네. 저도 놀랐어요, 사실. 근데 제가 이제 유스스펜은 시작했을 때부터 계속 먹었고, 이제 티알라인티도 이제 중간에 한 번씩 했거든요. 이제 해독하고 청소하려고. 그런데 진짜 이게 너무 놀란 거예요, 저도. 근데 이제 유스스펜이야 오메가3 때문에 혈관이 좋아졌다 생각하지만, 티알라인티는 이제 제가 식습관을 좀 잡아주잖아요. 그 90일 동안. 그래서 제가 좀 식습관이 좋아졌고, 또 그걸 이제 어떤 사장님들은 대청소 하기 위해서 티알라인티 한다고. 근데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딸도 20대인데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지 않을까 또 의심을 하실 것 같아서 그 전 거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혈관 탄성인데요. 혈관 탄성은 제가 소비자분들 많이 양자 측정을 해보면 어머니가 혈관 탄성이 저럼 거의 100% 자녀분들이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저거는 유전이다. 저건 어쩔 수 없구나. 그냥 달고 살아야겠다. 이랬는데 제가 그렇게 나온 거 보니까 탄성도 좋아지는구나, 이거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탄성은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 혈관이 공업용 호수냐 아니면 아주 말랑말랑한 잘 움직이는 매끈한 호수냐. 근데 그게 탄성이 좋아진다면 내용물이 조금 안 좋아도 그게 잘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너무 기분이 좋아갖고 그 다음부터 만나는 사람마다 파마넥스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유스스펜슬이 정기 구매 3개를 했어요. 확실히 제가 좋아지니까 이게 자신 있게 권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영양제. 그러니까 지금 영양제 워낙 한 4, 5년 전만 해도 영양제가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았는데 홈쇼핑 덕분인 것 같기도 하고 영양제를 요즘 기본적으로 많이 드세요. 근데 이제 먹는 이유는 개인별로 다 차이가 있겠죠. 근데 자녀분들 있으신 분들은 성장, 키 키우려고 아이들 먹이고 또 수험생, 어린이 학생들 있는 집들은 공부해야 되니까 머리 좋아지라고 먹이는 집들도 있고요. 또 이제 어릴 때부터 밥은 나 잘 먹는데 너무 기운이 없다. 이런 친구들도 많죠. 근데 제가 최근에 여자 의사가 쓴 영양제, 의사가 영양제를 왜 처방하게 됐는지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본인이 자기는 5살 때 이미 80대 노인의 그 골골함을 느꼈다고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 식사를 하고 영양 섭취는 하는데 그게 제대로 에너지화 되지 않고 그러다 보면 항상 기운이 없는 거죠. 그러면 그 교실에 이렇게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보면 맨날 이렇게 꼬박꼬박 졸고 점심 때 밥은 분명히 도시락은 먹고 있는데 맨날 자고 누워있고 체육 시간에 못 뛰고 그런 애들 항상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그 영양을 섭취하지만 그게 제대로 흡수가 안 되고 아니면 또 제대로 된 영양 섭취를 안 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그래서 영양제를 이제 먹기 시작하겠죠,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간혹 저희 고객분들 중에서도 나 밥 잘 먹어. 나 입맛 좋아. 나 그냥 음식으로 할래. 나는 약 싫어.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제가 이제 그 책에서 읽은 내용을 전해드리는데요. 뭐냐면 요즘은 식생활이 사실 생선도 우리 겁나서 못 먹잖아요. 왜냐하면 수은이랑 중금속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산모들한테는 아예 참치 같은 거 못 먹게 하잖아요. 그리고 축산물도 마찬가지죠. 성장 호르몬 주사 놓지, 사료에다가 또 항생제 넣지.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계란이나 우유 이런 게 다 지금 항생제가 너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채소 과일 같은 경우도 농약 때문에 아무리 유기농 먹어도 우리도 이제 양자 측정 해보면 야채 좋아하시는 분들 거의 농약 잔류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음식만 갖고 난 해결하겠다 하는 분들은 사실 이런 농약과 이런 중금속도 같이 드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영양제로 어떤 그런 나쁜 성분들은 좀 빼주면서 생활하셔야 된다 이렇게 저는 설명을 해요. 그래서 영양제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인류는 언제부터 이런 비타민이나 영양제를 먹기 시작했나 제가 이제 좀 공부를 해왔어요. 그랬더니 기원전 1500년에 이미 그 파피루스 종이에 기록이 있는데 옛날 그 이집트에서 겨울 동안은 이렇게 신선한 야채가 없잖아요. 그런데 겨울 동안 그 야채를 못 먹는 사람들이 막 피를 흘리며 죽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최초의 그 영양제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십자군 전쟁 많이 아시죠? 이게 거의 200년 동안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슬람 세력하고 카톨릭과의 전쟁이었는데 사실은 십자군이 훨씬 우세하죠. 연합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군인도 많고 무기도 훨씬 준비가 잘 돼 있었는데 졌어요. 그 진 이유는 그 이슬람들은 말을 맨날 타고 다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모든 음식들이 그렇게 이동에 적당하게 다 구성이 돼 있는데 십자군들은 이 식량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종류가 없다 보니까 그 당시 괴혈병이 생겨갖고 뭐 잇몸하고 뭐 내장에서 다 피가 나는 거죠. 괴혈병은 비타민C가 부족한 건 아시죠? 근데 비타민C가 부족하면 몸 안에서 콜라겐 합성이 전혀 안 돼요. 그러면 콜라겐은 우리 온몸에 다 있죠. 치아부터 해갖고 그 뭐 소화기관이고 뭐고 다 내장 벽을 이루고 있는데 그게 다 파열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파열돼서 죽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칼 싸움 하다가 죽은 게 아니라 이동하다가 죽은 사람이 훨씬 많았어요. 그리고 이분 누군지 아세요? 엘리자베스 1세의 천일의 앤이 낳은 딸. 근데 이때는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어요. 그 이유는 영국 해군은 무적이었거든요. 근데 영국 해군을 부르는 다른 말이 라임군이라고 불렀어요. 라임이라고 아시죠? 레몬같이 생긴 초록색. 근데 그게 비타민C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왜 라임군이라고 불렀냐면 그 딱 선박에 이제 선원들이 탈 때 그 선원들이 먹을 수 있는 양의 라임을 같이 실었어요. 그래서 뭐 라임을 같이 실어서 먹이기도 했고 이렇게 주스를 아침에 이렇게 3숟가락씩 선원들한테 먹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타민 문제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 살아서 그 식민지까지 도착해서 싸우고 식민지를 만들고 그래서 결국 영국 해군은 무적의 해군이 된 거예요. 그리고 뭐 비타민 B1 같은 경우는 각기병 아시죠? 다리가 이렇게 퉁퉁 부어오르는 그거는 이제 일본의 군의관이 이 배를 탔는데 상위 이제 그 군인들은 다 쌀밥을 주는 거예요. 근데 하위 군인들은 막 현미에 막 거친 보리 뭐 이런 걸 줬는데 상위 군인들만 막 다리가 퉁퉁 부어오르고 피가 안 통하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거는 비타민 B1 그러니까 결국 그 쌀 눈에 있는 영양을 안 먹었기 때문에 알게 된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 비타민이란 이름은 어떻게 지어졌는지 아세요? 그 1912년에 폴란드의 푼크라는 박사가 라틴어에서 유래했는데요. 비타는 생명이에요. 그리고 아민은 유기물. 그러니까 생명을 유지시키는 유기물. 그러니까 결국은 생명을 유지시키는 유기물이 없으면 인간은 죽겠죠. 그러니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중요하지만 이게 없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이름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1934년에 처음으로 합성 비타민을 만들었어요. 그 제약회사 로슈 아시죠? 거기서 만들었는데 34년은 생각해 보니까 전쟁 직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양적으로 결핍되어 있었겠죠. 그래서 이 대량 생산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때 인류에게 비타민을 제공한 거예요. 합성으로. 그래서 이렇게 비타민의 역사를 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타아민이죠. 그러니까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건데 결국은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이 들어와도 이 비타민이 없으면 얘를 태우지를 못해요. 결국은 비타민, 미네랄은 불쏘시개예요. 그러니까 막 화력이 좋은 나무를 갖다 놨는데 불을 안 붙이면 그게 안 타고 열이 안 나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비타민, 미네랄이 다 들어가야 여기서 에너지화가 돼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학교에서 맨날 먹었는데 졸고 있고 이런 애들은 분명히 고기 반찬만 해갖고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비타민을 안 먹으면 이게 타질 않아요. 그래서 에너지가 안 나와요. 그래서 2002년도에 그 하버드에서 만든 식품, 음식 피라미드거든요. 여기서 보면 제일 밑에는 많이 먹어도 되는 거, 위로 올라가면 조금만 먹어야 되는 거. 근데 이제 제일 밑에는 아무래도 전곡, 그러니까 정제하지 않은 곡식들, 식물성 기름, 뭐 견과류 이렇게 좋은 것들. 우리가 이거 다 알고 있죠. 위에는 그 붉은 육류, 고기, 버터, 그리고 여기 정제된 단당류. 이런 것들은 먹으면 바로 이게 지방으로 축적이 돼 버리잖아요. 그런데 가장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식품, 음식 피라미드에 종합 비타민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뭐죠? 비타민은 음식이에요. 이제 꼭 먹어야 되는 음식. 그리고 2008년도에는 비타민 D가 추가로 섭취 권유가 됐는데, 비타민 D는 우리는 뭐 부족한 구루병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면역에 가장 중요한 비타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고열량의 고칼로리를 먹지만 영양소는 적게 먹기 때문에 면역이 완전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 사태도 보면 우리가 옛날처럼 면역이 좋았다면 이렇게까지 번지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영양제를 저희가 드실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영양제는 효과가 과장되면 안 돼요. 우리도 이제 파마넥스 사업을 하지만 이제 고객을 만났을 때 이거 드시면 혈압약 안 드셔도 돼요. 뭐 이런 얘기가 큰일 나요. 그거는 치료제죠. 치료제를 우리가 그거는 분야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영양제를 권하실 때는 항상 약물하고는 분명히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기능을 향상시키는 거지 치료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조건 안전한 것도 아니에요. 뭐냐면 이제 뭐 건강 챙기시는 분들 아침마다 남편분 출근하기 전에 막 녹즙 갈아갖고 매일 드리는 분 있거든요. 근데 건강검진하면 간효소 수치가 엄청 올라가요. 그 왜냐하면 그 알카로이드 성분이 효소 수치를 높이죠. 그러면 또 콩팥은 어떻게 돼요? 그걸 걸러내야 되니까 너무 피곤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저희도 양자를 해보면 간 수치가 막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과연 그 영양이 좋다고 먹었는데 그 사람 몸에 좋을까요? 그 오장육부의 그 기능을 떨어뜨리는 거니까 이런 거는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뭐 메가루 먹는다 막 그런 분들 있잖아요. 검사해보고 간이 감당이 될 때 드시는 거지, 간하고 신장이 안 좋은데 막 메가루 드시면 그거 큰일 납니다. 그리고 영양제에도 질이 있어요. 요즘은 너무 똑똑하셔갖고 천연이에요, 합성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많고. 근데 천연 합성 구분은 하실 줄 아시죠? 네,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그 오메가3 같은 경우도 막 벌크로 이만한 통으로 저거를 언제 다 먹나 하게 팔잖아요. 근데 그게 무조건 뭐 500mg 들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거를 어디서 추출해냈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뭐 이따만한 생선에서는 그 기름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근데 그 대신에 그렇게 거대한 생선들은 그 바닷속 그 밑에 살잖아요. 아주 깊은데. 그러다 보면 수은하고 중금속들이 그 바닥에 깔려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얘네들 몸에서 그런 성분이 많이 검출이 돼요. 그래서 그런 거 확인하고 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얘를 흡수를 어떻게 잘 시키느냐. 그러니까 똑같은 약이라도 얘가 나노공법이냐. 그러니까 내 세포보다 작은 입자로 나한테 빨리 흡수될 수 있느냐. 그런 것도 좀 확인하실 수 있는 지식이 있으시면 훨씬 좋은 거 드실 수 있죠. 그 다음에 최근에 파이토케미칼 얘기 많이 나오죠. 저희 유스스펜스리에도 파이토케미칼이 들었잖아요. 쉽게 딱 설명을 하면 파이토케미칼은 그냥 은행나무 생각해 보세요. 저기 용문산에 있는 은행나무 1500살 됐거든요. 근데 인간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한 130살. 그게 최대한이죠. 근데 은행나무는 옮기지도 못해요. 계속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뿌리를 내리고. 비가 오고 뭐 저기 황사, 저 중국에서 막 중금속 날라오고 뭐 메뚜기 떼 날라오고 병충해가 있어도 거기서 1500년 동안 얘가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 자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궁금해요. 이거 식물이 도대체 어떻게 사는지 봤더니 이 몸 안에 파이토케미칼이
자외선, 해충, 바이러스 이런 것들로부터 그 나무를 보호해줘서 계속 그 나무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바이러스 딱 보면 우리 또 코로나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인간한테도 그 파이토케미칼이 좋다는 결과가 나와서 지금 영양제에 많이 들어가 있죠. 근데 좀 고가의 영양제에 들어가 있어요. 파이토케미칼은. 그래서 의료계도 변화하고 있어요. 지금 이 영양제 시장이 그냥 커진 게 아니고요. 의료도 지금 옛날에는 진단하고 치료하고 수술하고 또 뭐 절제하고 약을 처방하고 그 뭐 암세포를 죽이고 물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 단계에서 예방의학으로 지금 전환이 됐거든요. 그건 뭐냐면 왜 그런 병이 생겼는지 그 원인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해서 조사하고 연구해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거기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거고, 그 다음 지금 가장 최근에 선진국들은 다 이 기능의학적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기능의학 선생님들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세미나도 몇 번 갔었는데, 기능의학은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기능, 그러니까 오장육부와 혈관 이런 기능들을 아까 저 처음에 그 보여드렸죠. 초록색으로 꽂히게. 그러면 안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능을 최대화시켜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만드는 게 기능의학이에요. 그래서 이 기능의학 선생님들한테 가면, 그러니까 뭐 병을 어떻게 하냐면 상담하면 먼저 잠은 잘 주무세요? 그리고 뭐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그리고 영양제는 어떤 거 드세요? 그렇게 한 다음에 뭐 모발 검사 뭐 해갖고 지금 내 상태를 쫙 스캐닝을 해줘요. 그래서 더 너무 오바로 들어간 게 있으면 빼고 또 부족한 게 있으면 더하고, 그런데 그렇게 더하는 게 바로 영양제 처방이에요. 그래서 이제 막 급한 분들은 막 비타민C 메가요법을 막 쓰기도 해요. 너무 여기가 산화돼 있다든지 뭐 콜라겐 문제가 많다든지 뭐 다양하게 하는데, 결국은 영양제로 질병이 가기 전까지 이 사람을 가장 최상의 상태로 놓는 게 기능의학이거든요. 그럼 결국 뭐예요? 영양제죠. 영양제를 먹어야 돼요. 근데 제가 그래서 도대체 영양제를 우린 이 지구상에 가장 많이 먹는 사람 누군지 찾아봤어요. 이 사람이더라고요. 구글의 엔지니어 이사인데요. 이 사람은 뭐 거의 100억, 11억 원어치를 1년에 먹는데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 하나 준비했는데요. 시간 되나요? 네. 그러면 동영상 틀기 전에 제가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영양제 왜 먹어야 되나요? 강의를 했는데요. 저는 20대보다 지금 컨디션이 좋아요. 20대 때는 저도 뭐 한 수업 3시간 하면 피곤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수업 5시간 절대 안 잡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너무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운동 가면 끝까지 지치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친정 식구들이랑 8일 동안 저 동남아 쪽에 골프를 갔는데, 거기 갔다 오고 나서 우리 형제들이 다 약을 먹어요. 야, 쟤 옛날에 안 저랬잖아 이러면서. 근데 제가 진짜 영양제 먹고 컨디션 너무 좋고, 지금 뭐 몸이 힘들고 뭐 피곤해서 못하고 그런 일이 없으니까 생활이 너무 즐겁죠. 그래서 얼굴도 광이 좀 나죠. 머릿결도 좋고 영양제 먹으니까. 그러니까 아니 근데 왜 안 먹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좋은데, 그리고 뭐하러 아프고 살아요? 안 아프고 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 결론은 그겁니다. 감사합니다.